최근 유통업계는 단순히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쇼룸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설계가 돋보이는 신규 점포를 속속들이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공간 설계 전략 중 최근 급부상하여 다양한 유통업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리테일 테라피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유통의 리테일과 치유의 테라피를 결합해서 쇼핑을 통한 힐링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리테일 테라피의 주요한 목표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리테일 테라피는 전체 점포를 설계할 때 실내 조경과 고객의 휴식 공간의 비율을 늘리고 매장의 숲과 정원 등 조성해서 고객이 쇼핑할 때 또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칭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주요 물량이 집중되는 유통 환경의 위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공간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중요시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핫플레이스에는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H백화점. 최근 유명 백화점인 H백화점은 2021년 2월 여의도의 야심차게 신규 점포를 개설했죠. 이 신규 점포는 H백화점의 신규 플래그십 스토어로 매우 넓은 면적의 초광역 점포로 계획이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이 신규 점포의 출점을 계획했던 단계부터 리테일 테라피를 전면적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전체 영업 면적의 49%를 실내 조경과 고객의 휴식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 3,400여 평에 달하는 규모로 천장은 모두 유리로 제작되어 실내의 모든 층에서 자연 체감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의 결과는 높은 화제성으로 돌아왔는데요. 신규 점포 오픈 열흘 동안 신규 방문객이 무려 200만 명, 오픈 첫 주의 매출이 약 370억 원이라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쇼핑 공간과는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시도가 제대로 먹혔다라는 건데요. 이는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단순히 물건이 매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소비자의 경험까지 제공해주는 곳으로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너스팅 라이프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 관한 환상? 이런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으로 할머니와 밀레니얼 세대의 만남이라는 할메니얼이라는 열풍하고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메니얼 열풍을 더욱 거세게 만든 데에는 윤여정 씨 열풍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배우 윤여정은 올해 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셨죠. 수상 이후에 윤여정 배우가 과거 예능이나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이 SNS에 화제가 되면서 윤여정 어록이라고 들고 윤며 든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흔히 MZ세대들은 기성세대를 꼰대세대라고 부른다 합니다. MZ세대는 접점이 잦은 기성세대보다 관계성이 적은 시니어세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곤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는 할메니얼 열풍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처럼 MZ세대에게 큰 울림을 준 할메니얼 열풍은 일상 곳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와 할머니 세대를 서로 멀게만 느껴지었는데요. 그럼에도 소위 말하는 할머니 감성이 MZ세대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는 할미룩, 할미 감성, 할매 입맛 등 다양한 해시태그가 SNS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할메니얼 열풍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랜드 밀레니얼 아니면 그레니 시크라는 세련된 할머니라는 같은 트렌드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떠오른 할머니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시니어 세대. 그래서 불황엔 복고가 뜬다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를 되새기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합니다. 이전부터 복구나 뉴트로 열풍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헬메니얼 열풍 역시 뉴트로의 연장선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등으로 지친 MZ세대의 안정을 찾고자 옛것을 찾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낯선 전통은 MZ세대들에게 신선함이 되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따스한 감정은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패션계에서 할미룩 열풍이라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할미룩에는 빈티지한 느낌의 가디건, 그 다음에 과감한 패턴의 니트 조끼, 그 다음에 풍성한 라인의 긴 치마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룩을 그레니 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MZ세대가 즐겨 찾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할머니 룩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꽃무늬 롱스커트가 올해 1월부터 3월 달에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이는 동기 대비 약 270% 증가한 수치라고도 합니다. 이런 할매 감성을 좋아하는 MZ세대가 증가하면서 올해 여행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요. 시골 할머니 댁 감성이 묻어나는 민박집이나 에어비앤비에서 머무는 그래니 트립이라는 것이 떠올랐는데요. 그레니 트립의 포인트는 그레니 룩을 입거나 몸빼 바지, 밀짚 모자 등을 착용하고 한적하게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생활 반영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특히 MZ세대들이 좋아하는 할메니얼이나 그레니 룩 이런 부분들은 벽장 속 할머니 간식과 장롱 속 할머니 옷들이 MZ세대를 엄청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웰빙의 트렌드와 맞물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날식 먹거리와 편안한 스타일링에 20, 30대의 관심이 엄청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 입맛과 패션에 열광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할머니얼이라는 열풍이 이어지자 식음료, 패션계도 맞춤형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달 말 위메프에서는 K 할매 입맛 식품이나 K 할매 스타일 상품 등 인기 아이템을 모아 MZ세대를 겨냥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너무 생소하지는 않으시죠? 이렇듯 이제 그 바로 윗세대인 기성세대보다는 조금 한 세대를 건넌 할머니에 관한 부분들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식품 쪽에서도 맵짠 단짠 듯이 담백하거나 구수한 유혹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맛이나 재미에 양념가지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옛것이 품은 건강한 맛은 코로나19 이후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나선 젊은이들의 입맛을 직접 저격하였다고 합니다. 맵고 짜고 단 자극적인 맛 대신에 담백하고 구수한 간식들이 대세가 됐다고 하는데요. 전통적 먹거리에 가미된 위트 있는 현대적 재해석도 MZ세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스타벅스가 올해 초 선보인 음료인 홀그레인 오토 라떼나 홀그레인 오토 블렌디드 같은 젊은 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2030은 현미나 흑임자 등 국내산 통곡물이 들어간 다소 생소한 음료의 고객의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GS25시는 올해 상반기 식혜 고객 구매 중 2030 비율이 거의 60%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전통 식재료가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한테 이 같은 식품을 접하는 것은 색다른 경험을 맛보는 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전통 재료 간식 인증샷을 재치 있는 해시태그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밈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할매 입맛을 인증하는 할밍아웃이 늘어나면서 흑임자, 인절미, 파, 쑥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가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심 켈로그는 지난해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잭스 파맛에 이어서 잭스 팥맛을 내놓으면서 광고 모델로 오징어 게임이나 갯마을 차차차에 출연한 국미 할머니 배우 김영옥을 낙점했다라고 하고요. 지난 9월에는 전통 간식 꽈배기를 도넛으로 재해석한 흑임자 꽈배기나 인절미 추위 먼치킨 등을 선보인 던킨은 유튜버 박말레 할머니를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스킨라빈스는 인절미와 흑임자 볼이 들어간 찰떡 콩떡도 선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레트로 열풍을 타고 옛 정치를 담은 콘텐츠들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려는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러스틱 라이프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헬시 플레저라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요즘의 젊은 세대하고도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는 하메니얼 열풍은 우선은 매장, 디저트, 카페, 그 다음에 메뉴, 그 다음에 의상 여러 가지에서 보여진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여기에서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레트로 골목으로는 을지로가 단연 1등이죠.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을지로의 디저트 카페 해민당 예시 사진이고요. 파바의 놀라운 비비빅 이렇게 샘플도 사진도 보여드리고 할머니 룩을 연출한 사진도 한번 같이 공유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렌드와 맞물려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날식 먹거리와 한복을 재해설한 의상을 입고 할머니 열풍의 상품들을 보여주는 예시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패션 한복 브랜드인 다나와 협업을 통해서 다나 티론이라는 컨셉 스토어를 열었다라는 예시 사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러스틱 라이프의 한 단면으로는 우선은 K-힙합과 K-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또 곽강을 받고 있다라는 면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리듬이 또 한 번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죠. 지난해 밴드 이날치와 앰비큐어스 댄스 컴퍼니가 협업한 범 내려온다. 다들 선전 보셔서 아시죠? 그 열풍에 이어서 한국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두 번째 시리즈가 한국인을 세계인들한테 힙한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합니다. 서울, 부산, 영통, 대구, 서산, 순천, 강릉, 양양, 경주, 안동을 비춘 시즌2의 8개의 영상은 각각 1분 30초에서 2분씩 나와져 있고요. 이 짧고 강력한 영상들은 3일 게재 후에 약 열흘 만에 평균 조회수 700만 회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매드맥스의 서산편에서는 14일 기준 무려 850만 회, 그 다음에 함축적으로 표현한 도시별 특징을 영상미 넘치는 화면과 세련된 음악과 함께 잘 조화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적인 모습보단 자연스러운 도시의 속살을 담아내며 국내외의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초 해외 관광객을 타겟으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이미지 유어 코리아는 한국 구독자의 비율도 31%까지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세련된 국뽕에 모두가 환호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화의 자긍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트렌드도 다 겹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빼어난 영상 속의 K-힙합과 민요라는 부분인데요. 시즌2의 영상의 첫 번째 인기 요인은 뮤직비디오를 연상케 하는 빼어난 영상미와 음악을 꼽고 있습니다. 매드맥스를 연출한 서산편에서 경운기 수십 대가 갯벌을 질주하는 장면은 백미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경주편에서는 어스프레한 새벽녘의 모습을, 순천편에서는 정겨운 시골의 모습을, 서울편에서는 도시의 세련된 감성을 미학적으로 담아냈다. 영상미가 굉장히 돋보인 뮤직비디오라고 하는데요. 하회탈이나 호미, 한복, 막걸리, 인삼 등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 음식과 소재로도 틈틈이 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빼어난 영상미는 이현행, 정영종 감독의 손길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K-팝 열풍을 주도하는 장르 중의 하나인 K-팝도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범 내려온다 속의 판소리가 조선의 힙합으로 불린 점을 착안해서 본격적으로 한국 힙합과 민요를 섞었다라고 하는데요. 되게 유명한 힙합 레이블 하이어 뮤직과 AOMG의 아티스트들이 사랑가나 아리랑, 쾌지나 칭칭나는 옹해야 등 민요를 힙합과 버무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 전에 미리 음원을 완성한 뒤 촬영 현장에서는 아티스트 제작진이 이를 수없이 반복 재생하면서 곡에 어울리는 장면들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영상의 오리지널 음원은 이날 17일 별도로 음원 사이트에 공개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현재와 아름다운 신구의 조화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유독 어르신들, 노년 시대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갯벌, 밭, 전통시장, 마을 어귀에서 한결같이 생업을 영위하는 이들의 모습에 진한 놀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젊음이나 속도, 역동력, 화려한 마음을 내세운 여느 한국의 홍보 영상과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청자는 오늘날 역동적인 한국의 이미지 뒤에는 뿌리처럼 한국을 지탱하는 노년층이 있다. 이들의 모습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되게 담아서 보는 사람이 울컥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매일 지나던 탑골공원 근처의 어르신들 모습도 한국의 멋이 될 수 있다니 신선하다라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외국인 구독자들도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정겹고 따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젊은 한국의 아티스트의 군무나 화려한 배경, 바쁜 모습 등도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번 시리즈가 한국 홍보라는 목표 외에도 세대 간의 통합이라는 부가적인 목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강가영 수월래 모습이 보이시죠? 영상을 보고 나면 도시별로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가 남는데 보여주고픈 관광지를 마구잡이로 우겨넣기보다는 하나의 키워드만 남기는 로컬 브랜딩이 전략했다라고 합니다. 서산은 갯벌, 순천은 한국적인 시골, 경주는 문화유산, 양양은 서핑 이렇게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방식도 조금씩 틀렸다고 합니다. 한 도시의 여러 모습을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골목,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자기적이지 않다,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남기고자 한다면 관광지 정보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널려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마케팅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서산에서의 갯벌에서 경운기가 여러 대가 할리데이비스나 볼보를 능가했다라는 찬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운기는 한 대쯤으로 끌어야 힙해지는 시대. 감독님을 헐리우드로, 어르신들은 만수무강을. 굉장히 여러 개의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시가래의 동네 잔치 풍경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지고 있는 한국만의 핫한 K 아이템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믹스커피, 아니면 밥갈 때 쓰는 호미, 진돗개, 인삼 막걸리. 참 영리한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매력의 지구촌 홍보 영상 조선 힙합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2는 8편의 영상에 국내외 네티즌들의 찬사가 날로 질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한국 네티즌은 위트나 퀄리티, 웅장한 감동,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영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전 세대, 전 연령, 전 국토가 힙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2021년 봤던 영상 중에서 제일 충격이다. 세상의 기획력이 진짜 미쳤다. 꾸미지 않는 그대로가 관광 상품이다라는 호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한 네티즌은 영어 댓글을 통해서 음악, 영화, 문화를 잘 조화시킨 이 믿을 수 없는 문화 프로모션을 위해 일한 사람들한테 갈채를 보낸다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대 간의 화합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어르신들 문화와 젊은이들의 문화가 합쳐지니 최고의 힙한 문화가 되었다. 이런 식의 세대 융합을 통한 소통의 실현이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러스티 라이프나
우리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뭐 시골에 굉장히 그 촌스러운 힙하다 이런 부분들의 통합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패션이나 뷰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러스팅 라이프가 가속하게 됐던 배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으로부터 안정감과 회복력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를 앓게 된 지금, 업무와 여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건강과 여유와 안전을 불어넣은 러스틱 라이프가 간절해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러스틱 노마드와 귀촌러,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일에 얽매여서 한 곳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T 기계를 가지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노마드가 현실 세계에서 실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전망과 시사점. 우리는 트렌드에는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의 느림과 여유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지향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러스팅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의 삶도 심도 있게 반영한 공유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조성에 힘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시골이 힙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가까이 있는 농촌의 생활들도 우리가 지역 경제의 공동 발전을 통해서 러스틱 라이프를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전망 및 시사점인데요.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은 지자체에 놓칠 수 없는 기회의 트렌드가 바로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균형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이 트렌드를 기묘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 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해야 된다. 즉 지형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되 로컬 특유의 매력을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공공과 민간, 지역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 된다. 그 어느 한 곳에서만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곳이고요. 네 번째 속도라는 부분입니다. 시골의 느림은 유지하되 트렌드에 대한 반응은 빨라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러스틱 라이프는 현대사회의 시골, 자연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는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러스틱 라이프를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균형적인 발전과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과 지역이 함께 추진을 해서 균형적인 트렌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온 키워드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